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제가 모시던 우리 오철 목사님 앞으로 여기 목회를 든든하게 하시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수석 장로하지만 목사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떡도 해서 보내고 다 보내서 임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열심히 하라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함께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수석 장로님 계십니까? 수석 장로님한테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우리 오철 목사님 우리 병원 8년 전에 오기 전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8년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이분을 모시고 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얘기로 하면 1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짜리 됐단 말이에요. 그 프리미엄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아가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우리 수석장님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오 목사 모시고 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오 목사님 값을 든든히 쳐서 우리 프리미엄 주시고 우리 김원삼 목사님 얼마로 쳐서 주면 될까요? 우리 목사님은 몰라요.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거니까 잘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두어 보시고 목사님이 좀 쓸만하다 이러면 값을 쳐서 병원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어디 건강하시나요? 네. 이 건강이라는 문제가 태어나는 건 같아도 죽는 날은 다 틀려요. 그 왜 그렇게 했냐 이 문제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 문제죠. 뭐 시간이 많으면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위험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병으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미국은 뭐 이렇게 사망 원인이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암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암으로 돌아가시겠어요?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에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났냐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자기가 암 유전자가 있는지 아니면 중풍이나 심장마비나 이런 데 대한 리스크, 망성병이 있는지 병이라는 것은 유전자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유전자를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환경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적인 문제를 잘 관여하면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병이 발현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첫째는 이제 이 중풍이나 심장마비가 걸리면 이런 유전자가 이런 팩터가 있으면 조심해라. 첫 번째 유전자, 두 번째 35세 이상 스트레스 많이 받냐. A형 인격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냐면 혈액형이 아니에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오늘 바빠서 오늘 아침에 일찍이 나왔는데 저녁에 너무 피곤해. 근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런데 아유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이런 사람은 A형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이걸 어떻게 해도 끝내야 잠이 오는 사람은 A형 인격형이라고 해요. 아주 성격이 괴팍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요. 그런 사람이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이 있고 흡연, 당뇨, 단백이 있으면 중풍이나 심장마비가 걸립니다. 여기 1개 이상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도 안 들어보니까 전부 35세 이하 나와. 이런 우리 의학은 통계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암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와서 검사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집안에 만약에 그 암이 걸린 집안이 있다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족이 암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라. 그 NK세포가 뭐 하는 거냐?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예요. 이게 튼튼하면 암이 안 와요. 그래서 이 NK세포로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이 NK세포가 이 앞에 위에 있는 이 암세포를 공격했었습니다. 절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NK세포가 튼튼하면 좋은데, 이게 군대로 말하면 NK세포는 비정상세포를 한눈에 알아보고 직접 공격하기도 하며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여 더욱 강력한 공격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K세포는 비정상세포나 암세포를 24시간 감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답니다. 이런 것이 검사를 해서 500 이하가 떨어지면 선생님들 면역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암이 하루 저녁에 이런 덩어리가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맞추고 해서 암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기간이 암 종류나 그 사람의 나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서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려면, 자, 햇볕을 자주 봐야 됩니다. 9시, 10시에 잠자서 새벽 1시, 2시는 깊은 잠을 주십시오. 채소, 과일을 충분히 잡수고 유산소 운동을 해라. 억지로라도 자주 웃어라. 근데 우리 수석 장로님, 사모님하고 하루에 몇 번씩 허그를 하십니까? 안 하세요? 잘 안 합니다. 웃어요. 우리 부원장 사모님, 어머니 하루에 몇 번씩 안아주십니까?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장로님, 뭐 내가 이런 말 교회에서 하긴 힘들지만 안 안아주는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합니다. 웃고 살아야 돼요. 웃고 살아. 여기 보면 웃기 전과 웃은 뒤에 66.7%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웃고 살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유기농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유기농.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유산균을 먹으라 합니다. 왜 유산균을 먹으라 하냐면 면역세포가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좋다는 거죠. 여기 보면 논문에 보면 70에 80%가 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산소를 들어 마시죠. 여러분 자동차가 지나면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산소를 들어 마시면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요. 이 활성산소가 암 변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이렇게 하면 또르르 오는 게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그게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게 만들 수 있느냐? 음식을 너무 많이 잡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자동차도 힘있게 이렇게 달리면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적게 먹으래요. 김영석 박사 식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깔치작하고 얼마 먹다 말죠. 그게 장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바꾸십시오. 여기 항산화 음식이 양배추, 시금치, 브루클린 뭐 이런 검은 콩입니다. 저는 오늘 매일 요즘은 양배추를 먹으면서 환자를 봐요. 강력한 항산화는 여기 글루타치올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C2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를 잡수시면 얼마나 흡수되는 줄 아세요? 알약일 때는 3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가루약일 때 한 40% 흡수가 돼요. 그보다 강력한 글루타치온은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좋다. 이게 글루타치온 요즘 뭐 20대에서는 이렇게 간에서 생성이 되다가 60대 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다 쪼글쪼글해지는 겁니다. 이 얼굴이 이게 뭐래요? 백옥 주사라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겁니다. 나이 잡숴서 영양제 안 잡수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흡수가 안 됩니다. 나이 잡숴서 영양제 안 잡수시는 분이 없지요. 다 이 글루타치온을 백옥 주사라고 해요. 나이가 잡수고 이제 늙기를 좀 덜하게 하려면 이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병의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이 42%로 감소되고 또 이 치매도 이렇게 감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피부, 간세포, 당뇨, 노화 방지 이런 자가 면역에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가 얘기하는 이 채식,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공이 최소화된 식물 식단을 잡수시라 이런 말씀을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채식을 하는데 너무 지지고 볶아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요걸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요걸 피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이 피토케미칼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이런 노화 방지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냐가 얘기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느냐 이것이 아마 주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면 면역 주사를 맞습니다. 요즘 이 사이모신 알파 주사는 암 걸린 사람들이 주로 맞죠. 암세포를 직접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이거 빨리 맞으면 감기가 빨리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거지 원인되는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NK세포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감기 기운이 으스스스 죽고 이러면 빨리 이 주사를 맞는 것이 피해가는 길입니다. 이 NK세포 활성화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주사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상당히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암 예방하고 면역, 심혈관 또 뼈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약 잡수고 주사 맞으시는데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뼈가 좋아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NK세포 비타민 D 아연 검사를 1년에 한 번 해보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을 뼈 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암만 비타민 칼슘을 잡수고 이렇게 해도 이 비타민 D가 뼈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면역 검사, 면역이 일단은 좋아야 암이 안 걸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초기 이암입니다. 어디가 이암이에요? 여기가 초기 이암입니다. 여러분들 암이 안 걸리면 제일 좋습니다. 걸리더라도 발견하면 요럴 때 발견하면 좋아요. 왜? 암이 증상이 없잖아요. 요럴 때 걸리면 내시경으로 좀 떼내면 됩니다. 요걸로 끝나요. 요게 암덩어리인데 이렇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치료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르려면 1년, 2년의 내시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대장은 용종을 이렇게 놔두면 대장암이 됩니다. 용종이 있는 사람들은 2, 3년에 검사하시고 용종이 없는 사람들은 뭐 4년, 5년 이렇게 검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1년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2, 3년에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용종이 없으면 4년, 5년, 6년 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폐암인데요. 요즘 폐암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폐암은 이 사진 가지고는 절대 잡지 못합니다. 초기 암을 잡지 못합니다. CT를 찍어야 암을 빨리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1년이나 2년에 꼭 이걸 찍어주시면 빨리 찾으면 오래오래 사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암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해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초음파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건 CT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 진단받으면 초음파를 하면 말기라 돼야 찾아요. 초기에 찾으려면 CT가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초기암입니다. 여기 초기암입니다. 이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아파서 병원에 올 정도면 벌써 다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때 한 2년에 한 번씩 찍어보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요. 아플 때 오시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췌장암은 2, 3년에 한 번씩 사진을 CT를 찍어봐라. 초음파를 하면 담낭암이나 이런 게 또 더 잘 나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리 집안에 어떤 암이 있는지 아니면 유전자로 해서 어떤 암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전립선암 검사하면 되고요. 여자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암 검사하면 암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빨리 면역이 충분하고 조기 암 검진하면 절대 돌아가시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대병입니다. 순환기병이에요. 혈액순환. 다음에 붙는 돌아가시는 분은 혈액순환.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 심장이 나빠지는 건 고혈압과 비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고혈압 약을 안 잡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고혈압은 꼭 약을 잡숴야 됩니다. 왜? 95%가 아버지 어머니가 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약 먹으면 떨어지고 약 안 먹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래 놔두면 심장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게 정상 심장인데 이를 마면 심장벽이 두꺼워져요. 나이가 많으면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이게 마지막이 되면 숨이 차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 심장에 피를 많이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을 잘 관리하시면 중풍도 뇌혈관도 보호가 되고 콩팥에 들어가는 혈관도 보호가 되고 심장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혈압약은 꼭 잡수시는 게 좋다. 거의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잘 드시면 심장이 보호가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자동차 엔진으로 말하면 연료 펌프가 막힙니다. 이 펌프가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혀요. 이게 왜 막히냐 이거죠. 멀쩡한 혈관이 왜 막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거는 75%가 막혔는데도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75% 이상 막히면 40%, 50%가 첫 번째 증상이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에 있는 혈관병은 증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돼지고기, 소고기에 있는 저 기름기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는데 이것은 살금살금 혈관을 막히기 위해서 침묵의 살인자. 오른쪽에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제가 촌놈이라서 저는 마늘, 양파, 분추 이런 데 불포화 지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를 바꾸기 시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이 혈관의 기름기가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서 움직이는 지방이다. 혈관에 맞는데 이것이 과다할 경우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평생이 걸려서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진다. 30분 만이면 돌아갔어요. 이런 동맥경화는 아주 서서히 장기간에 거쳐 진행된다. 그러나 일단 이 부위가 터지면 불과 30분 만에 혈관을 완전히 그래서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특별히 당뇨가 있으시던가 고지혈증 가신 분은 60이 넘으면 자기 심장 혈관은 찍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자기 심장 혈관이 우리가 심장 CT만 찍어도, 그냥 CT만 찍어도 여기 이렇게 보면 요 하얀 여기에 관상동맥이 석회화된 겁니다. 이것이 심장, 의사들이 이걸 보고 별로 얘기를 안 해줘요. 이랬을 때 이걸 혈관을 사진을 찍어 봐야 되거든. 찍어 보면 이것이 56%, 60% 이렇게 해서 이게 80%, 이 사람은 95%예요. 이 95%밖에 했는데 이분 골프 잘 치러 다닙니다. 아무 증상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없는 걸 어떻게 빨리 찾아서 하느냐. 이분이 골프도 잘 치고 달 운동도 하고 하는데 언젠가 막히면 그 자리에서 그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흉부 CT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봐야 되고 60이 되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이 있는 사람은 꼭 이거 해서 돌연사를 예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강원도 동해 촌놈입니다. 제가 보리개떡 먹고 밀교육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리개떡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기 모르시. 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이고 여기 계시네. 그래도 뭐 통하는 사람이 있네요. 보리개떡 밀교육을 먹던 사람이에요. 내가 70년도 초반에 미국 이민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램블 에그에다 토스트 먹고 점심에는 라면 햄버거에다가 내가 강원도 촌놈이라서 감자튀김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튀김 우리 부원장님 내가 어떤 감자튀김 좋아해요? 맥도날드요? 버거킹이요? 버거킹 제일 좋아요. 저녁에는 기숙사에서 할 게 없으니 뭐예요? 라면에다 고추장 풀어서 한국 음식은 하나 먹어야 되네. 한국 음식 한 끼를 먹어야 되니까 고추장에다 라면 풀어서 먹었는데 제가 벌써 죽을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심장혈관 사진 찍어보고 서울병원에 이 기계가 들어와서 제가 찍어봤는데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원장님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내가 스탠드를 4개 박았어요. 그러니까 보리개떡 먹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김원삼 목사님 보리개떡 안 잡섰나? 요즘 사람들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너무 맛있게 먹어. 그래서 나는 내보다 더 걱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건절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새로 들어온 기계는 내가 이 사진이 128채널 CT를 찍을 때는 내 심장혈관에 30분 걸렸어요. 지금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650채널인데 10분이면 한 사람들이 다 찍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병원이 심장센터가 상당히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 심장혈관이 너무도 많다고요. 그래서 빨리 이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점적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 학생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식생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칼슘이 석회화되면서 혈관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역시 이것도 보면 식사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야채, 콩, 과일, 통곡류, 씨앗류, 견과류. 자, 얼마나 먹고 있어요, 학생?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야채, 콩, 과일, 통곡류, 씨앗류, 견과류. 이런 걸 어떻게 먹냐 이거죠. 얘기 말은
가급적이면 단순한 음식으로 먹어라. 가급적이면 동물성이나 가공식품 먹지 마라. 라면이나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자 같은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식을 바꿨더니 어떻게 되느냐? 가공이 채소된 음식을 먹었더니 혈관의 30%가 복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재림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30%가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클리블랜드 우리에서 나온 클리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세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재림교인 아니에요. 붉은 고기와 첨가당 먹지 말고 올리브오일 같은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 이런 거 먹어라. 이렇게 먹으니 혈관이 30% 복구되는. 앞으로 이 기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재림교회라고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기름을 덜 쓰고 단순한 음식으로 지지고 볶지 않게 잡수셨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지고 볶는 거 안 먹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미국 보냈고 애들 보냈고 제 호래비가 생식 매일 15년 해먹었어요. 내 혈관이 스탠드를 내가 4개를 박았으니까 난 누구보다도 조심하고 또 누구보다도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왜? 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식물성 식사를 했더니 관생동맥이 40% 위험률이 감소하고 뇌동맥이 30% 감소돼요. 당뇨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좋더라.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건데 이 LDL 콜레스테롤 얼마나 낮출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은 거의 120 이하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기에 나온 얘기 보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여기에 보면 심혈관에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70, 55 낮춰라. 즉 말하면 아까 얘기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는 사람은 더 낮추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55까지 낮추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논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100만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했어요. 지금 70 이하로 낮췄더니 심장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얼마가 좋다는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심장혈관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인자를 찾으라는 거죠. 즉 말하면 조상이 심장마비를 죽었냐 아니면 뇌결석을 죽었냐 이런 것 합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보시면 이거 보시면 자기 이 LDL 콜레스테롤 얼마나 낮출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시면 오래오래 사셔야 하지 않냐. 여기 클리블랜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은 암이 아니면 혈관이 심혈관 때문에 죽는데 식사와 운동과 금연하면 90%는 예방이 가능하다. 자, WHO에서는 뭐라고 했냐? 80에 85%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뇨나 고지혈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한 3, 4개월에 와서 늘 이걸 체크해 가면서 운동일지 식사일지 하면 90%는 심혈관 때문에 죽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 90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제가 보장을 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식이 약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자꾸 약만 하는데 약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건 아닙니다. 음식이 약만큼 중요하다.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했냐면 음식으로 못 건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동맥이나 이런 거 할 때 음식이 중요하다는 분명히 아시고요. 여기에 보면 60대가 되면 이 경동맥이 68%가 혈관이 죽상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죽상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활성산소가 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방이나 노폐물이 쌓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활성산소가 염증이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혈소판이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혈소판이 뚝 떨어져서 나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뇌에 가서 탁 꽂히면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을 먹고 처방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스피린은 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과적으로 장수약이라고 했습니다. 내과학적으로 장수약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압약이고 두 번째는 스타스틴이라고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아스피린인데 아스피린이 요즘 이장장애 때문에 별로 뭐 권장하지 않는 의사도 많습니다만은 뇌경색이나 이런 걸 30%, 20%, 30% 예방이 되고 아스피린 먹으면 췌장암도 한 15%, 폐암도 한 15, 20%, 뭐 대장암도 이렇게 좀 줄여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약은 장수약이죠.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잘 조절하셔서 혈관을 관리를 잘 하셔야 오래 사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킬레이션 요법은 EDTA와 같은 약재를 혈관에 주입해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말 그대로 집게발. 여기 보면 중금속과 콜레스테롤이 엎티면 경화가 옵니다. 경화. 아까 그 사진을 찍어서 석회화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 자기 몸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중금속이 합해지면 경화가 오기 때문에 이 우리 서울병원에서 제가 이 부산병원하고 우리가 중금속 치료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특히 비소가 많습니다. 비소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많냐면 해물탕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책에 보면 지하수에서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지하수 먹는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거가 되고 이런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보면 몸에 있는 중금속이 제거되고 협심증이나 뇌졸중이나 이 혈관에 좋고 치매가 좋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뭐 보험이 있는데 내가 오늘 차를 타고 보니까 3,000포에서 오실 분들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거 하얀 거 요런 하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뇌 세포가 많이 망가져서 이축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분은 보면 요런 하얀 데가 여기 있어요. 요 하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성소혈관병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만성소혈관병은 여기에 보면 만성소혈관병은 증상은 없지만 혈관성 치마, 기타 치매에서 증가된다. To cause vascular dementia.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매 유발 단백질 검사를 하십시오.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꼭 이걸 해보시면 이것은 치매가 증상이 시작되기 15년 전에 이 단백이 혈액에서 나온다. 그럼 이게 나오면 치매를 그때부터 치료하면 15년을 뒤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노인병원도 하고 이러는데 나이 잡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지 자식들한테 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잘해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추는 등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진단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혈액이나 눈물 검사만으로 치매 발병 여부를 최대 15년까지 미리 알 수 있다는데요. 영하 20도에서 뽕뽕 언 혈액을 꺼냅니다. 특수시약을 넣어 수치가 0.78보다 크게 나오면 치매의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 15년 뒤 치매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환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이 상당히 그 장내 세균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장내 세균이 과민성 대장염이나 이렇게 쓰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장내 세균이 우리 기분, 인지 기능까지, 호르몬까지, 신진대사, 면역, 유전자까지 관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생활 가운데 우리는 세균 속에서 사는 서로의 공생관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생관계가 깨지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정상 장이고 장이 누수가 생깁니다. 누수가 생기고 이 정상세포에 여기에 있는 점막이 장 점막을 보호해 주는데 이것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투과성이 나타나면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익균을 만들어 가지고 장내 세균을 보호할 것이냐. 가급적이면 유해균을 없애고 정상균을 가지면 유해균이 없고 좋은 균으로 우리 대장이 유산균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요즘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되면 장 내부에 소화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장 외부에서도 일어나는 피로나 뭐 여러 개 입냄새 이 모든 병이 요즘 장내 세균에서부터 문제된다. 당뇨 뭐 천식 뭐 이런 것이 다 장내 세균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게 요즘 얘기입니다. 정신과 병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정신과적인 좋은 호르몬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이 장 점막이 깨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나는 옛날엔 뭐 촌놈이라서 뭐 좀 심심해도 그냥 막 먹었는데 가급적이면 음식을 신 건 난 안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내 세균이 왜 깨지느냐 하면 물론 유전자 나이 태어나면 되지만 약물에 의해서 이게 장내 세균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항생제 여기 상당히 좋아하시죠? 감기만 걸리면 항생제 잡수죠. 감기하고 항생제하고는 차이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통제, 변비약 이게 다 장내 세균하고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이걸 잘해서 좋은 장을 만드느냐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저항성 전부, 프리페놀 이런 것이 합해지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 해서 이 짧은 지방산이 장 점막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폴리페놀 같은 거는 뭐예요? 신경계 디시스나 면역이나 뭐 여러 가지 병의 항산화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 음식입니다. 문제는 짧은 지방산이 상당히 장에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짧은 지방산이 어디서 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도 역할도 하고요. 장이 새는 걸 수리한단 말도 있죠. 장 운동도 좋죠.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섬유질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질환에 이 장내 세균이 인볼브 된다는 게 요즘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같은 얘기지만 가공이 최소화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관, 혈관, 신성 억제하고 이런 음식을 잡수시라는 얘기고, 이 사람은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의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채식을 먹어도 다양한 채식을 먹어라. 다양한 음식 섭취를 하라고. 이 사람이 가장 이런 좋은 얘기를, 이 사람은 뭐 재림교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내 세균을 잘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건강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번 입기마다 잡수는 음식의 선택은 여러분 이것이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어떻게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여기 젊은 학생이 둘이나 딱 앉아있는데 어쩌면 이쪽을 얼마나 좋아할까? 뭐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런 걸 먹어야 저런 사람이 내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깨우쳐주고 좋은 걸 해주고 이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잘 관리하려면 왜 기름기름 없습니까? 성경의 기름기는 불살라라고 그랬잖아요. 불살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불살입니까? 운동을 해서 태워내 버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음식을 잘 해야 될 거고 끝까지 이것을 관리를 해야 오래오래 잘 사는 건강한 우리의 육체가 바로 우리 육체가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뭐 별로 돼지고기 먹어라 불고기 먹어라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매일 먹심한데 사실상 제가 먹어보니 채식도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저 책상에 그저 환자 보다가 쉬면은 뭐 입이 궁금해요. 그래서 과자도 먹고 이랬는데 과자 안 먹습니다. 요즘은 양배추 썰러가지고 그거 하나씩 이렇게 씹어 먹고 이렇게 삽니다. 결국 우리가 암만 저선이 좋아도 소똥밭에 골라도 이선이 좋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하시려면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걸 바꾸셔야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묘하게 건강검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신청하면 제가 50%는 제 권력으로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잘 기억했었다. 오늘 오신 분만 제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거 끝나기 전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킴으로 우리의 건강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